마치 자, 이제 그만 놀고 숙제할 시간 이라는 듯 언니와 동생, 주변 친구들이 2, 3년 전부터 성실한 태도로 이세를 낳고 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별 희한한 이름을 생각하고 개그 소재감인 단어 조합을 떠올리며 즐거워하다가 그간의 열띤 브레인스토밍이 무색하게도 출생신고서에는 지극히 평범한 이름을 적는다는 것이다. 유명한 연예인 이름은 안 된다고 하고 만화 주인공 같은 외자 이름도 좀 그렇다고 주춤거리면서 결국 장명소에서 쥐어준 창의성 제로의 이름 몇 개 중에서 이내 정해버린다. 그 이유에 대해 육아 2년차 친구는 정색하며 말했다. 특별한 이름은 평생 짐이 될 수 있어. 하긴 이름이 특이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걸 증명하는 여러 사례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중 한 명은 소설가 아버지를 둔 대학 선배 H다. 이름이 세 글자인 것만 해도 충분히 튀었는데 한국인이라면 아무도 이름에 넣을 생각을 하지 않을 법한 한 글자가 중간에 턱하니 들어가 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 뭐라고? 라고 당황케 하는 이름이었다. 매번 장명 비하인드 스토리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던 H 선배에게 그 아름다운 이름은 고질병처럼 성가시면서 가끔 힘들어 보이기도 했다. 반대로 이름이 너무 흔해 빠져도 괴롭긴 마찬가지다. 특히 학창시절의 동명이인이 반장이거나 외모, 성적, 인기, 부모 재산 중에서 뭐 하나라도 월등하면 고난의 강도는 높아진다. 잘난 게 외모면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고 성적이라면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는다. 처지는 쪽 아이는 자신감이 아찔하게 추락한다. 구구절절 늘어놓는 걸 읽으면서 눈치챘겠지만 맞다. 이건 내 얘기다. 반에 나와 같은 민지가 3명이나 있었던 그 1년 동안은 교실 문을 열 때마다 괴로웠고 이름을 대충 지은 것 같은 부모님이 미웠다. 어쩌면 흔한 이름 때문에 길바닥에 캔처럼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던 이때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 성격이 급속도로 소심해졌는지도 모르겠다. 내 생활기록부를 보면 말 잘 듣는 모범생에게 따라다니는 몇 가지 뻔한 장점 뒤에 모모지만 소극적임 이란 말이 빈도수 최강의 영어 수거처럼 따라붙었다. 칭찬인지 욕인지 애매한 그 문장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그 순간마저도 소극적이란 평가를 스스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침울한 기분이 들었다. 이번 생이 처음이라 당연히 처음 하는 것 투성이인 어린애가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건 좀 무모한 거 아닌가? 그건 지금 와서야 하는 생각이고 당시에 내가 누가 봐도 부끄럼 많고 조용한 아이인 건 사실이었다. 한 번은 담임이 출석을 부를 때였다. 이름이 불리면 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 한 음절짜리 대답이 안 나와 그만 엉엉 울어버렸다. 시간이 지나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중학교에 다닐 땐 체육 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홀러던 교실에서 잘도 옷을 벗어 젖혔는데 나만 굳이 안마 커튼 뒤에 몸을 숨겨서 한쪽 팔을 뺀 다음 다른 체육복을 한쪽 팔에 넣고 다른 쪽 팔을 마저 벗음과 거의 동시에 나머지 체육복 소매로 쑤셔 넣는 불편한 환복 스타일을 고집했다. 이름 때문이든 타고난 성격 때문이든 소심하게 살았던 그 순간들을 집요하게 몰아세우려고 내 과거 행적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되돌아보면 공부할 때나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정적인 나의 성향이 이로울 때도 많았다. 지금의 나는 그저 부드럽고 너그럽게 과거의 나에 대해 비평하고 싶을 뿐이다. 이건 일종의 변호, 변명, 선제적 방어이기도 하다. 승소 가능성 단 1%의 싸움에서 이기는 레인 메이커의 맷 데이먼처럼 아니면 성남 변호사의 에이스 변호사 이성균처럼 냉소적인 배심원 전원을 매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유능한 변호사들이 나서서 남들이 값싸게 후려친 내 삶을 완전히 뒤집기에 충분한 증거를 들이밀고 내가 빼도 박도 못하게 완벽한 무죄라고 열변을 토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수중에 거액의 수임료도 없고 변호사님들도 다들 바쁘실 테니 시간 많은 내가 나를 애써서 변호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자신의 평범함 혹은 평범하지 않음 양쪽의 경우 모두에 대해 꾸준하고 열심을 내서 변호해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들에 겹겹이 둘러싸여 산다. 만인이 평가를 하고 동시에 그 만인도 평가를 받는다. 요새는 SNS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낱낱이 공개되기도 해서 더욱 그렇다. 성공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당사자 허락도 없이 잣대를 대보고 전문가처럼 가치를 단언하고 심지어 액수로 매겨보기까지 한다. 그런 날선 말들에는 성급한 흥분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여서 어쩔 수 없이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기로에 서게 된다. 스스로를 엄격하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호의를 가지고 변호할 것인가. 예전에 나는 늘 전자를 택했고 지금의 나는 주저없이 후자를 택한다. 나를 변호한다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유리한 쪽으로 편파적이라는 의미다. 이때 편파적이란 말은 나를 위해 기꺼이 애써주는 마음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라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편파적인 시선이 냉정한 시선보다 오히려 스스로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해준다고 나는 생각한다. 후회나 반성, 부러움, 채찍질 이런 것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변호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쌀쌀맞게 대하지 않게 된다. 자기 삶과 더 친해진다. 꼭 그 정도로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도 분명히 좋은 쪽으로 기분 전환이 된다. 그게 나만의 판타지일지라도 말이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그걸 돌파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홀로 힘을 내야 할 때 나는 오늘 하루의 마음을 내 쪽으로 붙들면서 알베르 카미의 이 말을 떠올린다. 어떤 죄인이든 무죄인 부분이 있는 법이다.